이렇게 말해야 존중받는다. 그대들은 착하게 말했는데 무시당한 적 있는가? 상대를 배려해 부드럽게 말했는데 오히려 가볍게 여겨진 적은 없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20년을 보내며 깨달았다. 사람들은 온화한 말보다 단단한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말이다. 착한 말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지만 때로는 그대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착한 말과 존중받는 말의 차이를 밝히고 단호하되 냉정하지 않은 태도로 관계를 지키는 법을 전하려 한다. 그대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상대의 기분을 해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시나 가벼운 반응뿐이었던 적 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관찰했다. 그곳에는 말이 온화하되 중심이 없는 자들이 있었고 거칠게 말하되 진심이 단단한 이들도 있었다. 세상은 늘 말의 부드러움만을 칭찬하지만 정작 사람의 무게는 말의 중심에서 드러난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말에는 겸손이 담긴 듯 보였으나 실상은 자기 의사가 없었다. 그들은 상대가 시키면 따르고 부탁하면 모두 받아들였다. 누구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 애쓴 끝에 스스로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나는 깨달았다. 착한 말은 처음엔 사람을 끌어당기지만 결국엔 그 사람의 존재감을 지워버린다. 착함은 미덕이지만 중심 없는 착함은 자신을 해친다. 사람들은 그들을 존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착한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말 속에 그대 자신의 뜻이 없다는 것이다. 뜻이 없는 말은 아무리 다정해도 공허하다. 그대의 말이 가볍게 들리는 이유는 그대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배웠다. 위선은 종종 온화한 말투 속에 숨어 있으며 진심은 단단한 태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때로는 다정한 말보다 단호한 말이 상대의 마음을 더 울린다. 온화하되 중심이 있는 말, 그것이 존중을 낳는 말이다. 그대들이여, 착하게 말하는 것과 자신을 지키며 말하는 것은 다르다. 오늘 이 시간 그 차이를 함께 들여다보자. 첫 번째 통찰, 착한 말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지만 약하게 만든다. 착한 말은 때로 덫이 된다. 그대들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하다가 정작 자신의 목소리를 잃은 적 있지 않은가?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존중이 아닌 편애로 취급받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의견을 물으면 늘 저는 괜찮습니다라 했다. 언뜻 보면 인품이 원만한 듯 보였으나 그의 눈빛은 늘 피로로 가득했다. 남을 편하게 하는 데는 능했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도 편하게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를 착하다고 불렀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힘이 없었다. 그가 말할 때면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상대의 말 뒤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은 언제나 뒤에 있다. 그의 말은 따뜻하지만 중심이 없기에 금세 잊힌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항상 다른 이의 뜻을 따르는가? 그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 두렵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관계를 지키려다 그대의 자신을 잃으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의존이다. 착한 말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지만 지나치게 부드러우면 흐릿해진다. 흐릿한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명료함을 두려워하지만 결국 명료한 사람이 신뢰를 얻는다. 착한 말은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 하고 존중받는 말은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 한다. 말의 방향이 다르다. 착한 말은 상대를 향하지만 존중받는 말은 나를 중심으로 선다. 그대들이여,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말끝을 흐리지 말라. 그대가 흐리면 관계도 흐려진다.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 자신을 약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착한 말만 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 좋은 관계는 부드러운 말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태도로 세워진다. 두 번째, 통찰, 존중받는 말은 감정이 아니라 경계에서 나온다. 그대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말이 짧은데도 왠지 믿음이 간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의 말에는 감정이 아니라 경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말수가 적었으나 그의 한마디에는 무게가 있었다. 그가 침묵할 때조차 사람들은 그를 의식했다. 그의 말에는 꾸밈이 없고 기준이 있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그는 단호히 말했다. 그것은 제 방식과 다릅니다. 그 말은 짧았으나 단단했다. 그는 싸우지 않았지만 굽히지도 않았다. 단호하되 냉정하지 않은 태도, 거절하되 적대하지 않은 말. 그 말 안에는 자신을 존중하는 힘이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존중받는 말은 감정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지키고 싶은 선, 즉, 경계에서 나온다. 감정으로 말하면 흔들리고, 경계로 말하면 단단해진다. 사람들은 착한 말을 들으면 잠시 편해하지만, 단호한 말을 들으면 오래 기억한다. 그대의 말이 존중받으려면 상대의 기분보다 자신의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제 생각과 다릅니다. 이런 말들은 차갑게 들릴지 몰라도 그 속에는 자신과 상대를 모두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 경계는 벽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의 존중을 가능하게 하는 선이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휘둘리고 결국 자신도 지키지 못한다. 그대들이여,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끝없이 물러서지 말라. 그대의 말이 단단해야 관계도 단단하다. 감정은 순간을 달래지만 경계는 관계를 지킨다. 존중은 그 경계 위에서 피어난다. 세 번째, 통찰, 단호하되 냉정하지 않은 태도의 힘. 단호함과 냉정함은 다르다. 이 둘을 혼동하는 이들이 많으나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냉정함은 상대를 밀어내고 단호함은 자신을 지킨다. 냉정함은 마음의 문을 닫지만 단호함은 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냉정한 사람은 말로 상대를 꺾으려 하고 단호한 사람은 침묵으로 자신의 기준을 세운다. 냉정함에는 이기심이 섞여 있으나 단호함에는 자기 존중이 깃들어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 단호하되 냉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 보았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았고 다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조용히 걸었다. 누가 비난을 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결코 오만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되 상대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들의 말은 단단했으나 그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제 생각과 다릅니다만 그대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 말은 경계를 세우면서도 상대를 인정하는 말이었다. 단호했으나 존중을 잃지 않았고 거절했으나 관계를 끊지 않았다. 나는 그 태도에서 큰 배움을 얻었다. 사람들은 냉정한 사람에게서 거리를 두지만 단호한 사람에게는 신뢰를 보낸다. 왜냐하면 단호한 사람은 상대를 부정하지 않고 자신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들이여, 거절할 때 미안해하지 말라. 그러나 상대를 공격하지도 말라.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보다는 그것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라. 전자는 사과로 자신을 낮추지만 후자는 명료함으로 자신을 세운다. 미안함은 그대의 입장을 약하게 하고 명료함은 그대의 입장을 단단하게 한다. 사람들은 이유 없는 사과를 들을 때 그대를 신뢰하기보다 안쓰럽게 여긴다. 그러나 분명하게 선을 긋는 말을 들을 때 비로소 그대의 의지를 인정한다. 단호함은 태도의 문제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표정을 굳힐 필요도 없다. 그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생각을 전하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보았다. 한 관리가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나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 일은 제 신념과 맞지 않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쫓겨났으나
후에 그의 이름은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를 존중했다. 그의 말에는 진심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단호함은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다. 냉정함이 상대를 부정하는 말이라면 단호함은 나를 지키는 말이다. 그 말의 근원에는 사랑이 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힘이 거기 있다. 그대들이여, 모든 말을 부드럽게 할 필요는 없다. 단단하게 말하는 것도 따뜻함의 또 다른 형태다. 사람들은 목소리 큰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태도 단단한 사람을 존중한다. 그 이유는 단호함 속에 자기 확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있기 때문이다. 단호하되 냉정하지 않은 말,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다. 그 말은 세상을 움직이진 못해도 그대를 존중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존중이 결국 모든 관계의 뿌리가 된다. 그대들이여,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려 한다. 착한 말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한 말이 관계를 오래 지킨다.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말에 흔들리지만 신뢰는 단단한 말에서 자란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며 마음이 불편할 때 그대는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 말을 하면 관계가 멀어질까?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거절 한 번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거절을 견디지 못하는 관계는 이미 존중이 없는 관계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어떤 이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쉽게 잊혔고, 어떤 이의 말은 거칠었으나 오래 남았다. 그 차이는 온도가 아니라 중심의 유무였다. 존중받는 말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첫째, 감정보다 사실로 말하라.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가 아니라 그 말은 제게 부담이 됩니다. 라고 말하라. 감정은 흔들리지만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으로 말하면 이해를 구하지만 사실로 말하면 이해를 얻는다. 그대의 말이 논리보다 진심에 기댈수록 상대는 그대를 감정적인 사람으로 본다. 그러나 사실로 말하면 그대의 태도를 신뢰하게 된다. 둘째, 부탁보다 선언으로 말하라. 이것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대신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라. 부탁은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지만 선언은 그대의 입장을 명확히 한다. 그대가 자신의 말을 명료하게 세울수록 상대는 그대의 경계를 존중하게 된다. 부탁은 잠시 관계를 부드럽게 하지만 선언은 오래도록 관계를 단단하게 한다. 셋째, 미안함보다 명료함으로 말하라.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대신 그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라. 미안함은 관계를 약하게 만들고 명료함은 신뢰를 세운다. 사람들은 자주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미안함 속에 진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명료한 말은 단 한 번으로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 나는 유배지에서 20년을 보내며 배웠다. 말이 부드럽다고 해서 언제나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냉정해 보이는 말 한마디가 가장 따뜻한 배려가 될 때가 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상대를 조심스레 대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들이여, 착하게 말하는 대신 존중받는 말을 하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경계를 지켜라. 단호하되 냉정하지는 말라. 이것이 그대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나는 이 말을 유배지의 바람 속에 새겼다. 따뜻함은 사람의 마음을 얻지만 단단함은 사람의 존중을 얻는다. 그대의 말이 따뜻하면서도 단단하길 바란다. 그것이 사람 사이를 오래 이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말의 태도이기 때문이다.